안토니오 콘테 감독 2점. 토트넘은 너무너무 밋밋하고 길을 잃어버린 팀이다. 지금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볼리TV 성욱입니다. 토트넘이 홈에서 AC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홈경기 무승부를 거뒀지만 1, 2차전 합산 스코어에서 패배하면서 탈락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이제 무관인데 참 콘테 축구는 뭐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참 좀 뭐랄까요, 좀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화도 없고 상대에 대해서도 뭐 분석이 된 건지 분석을 뭐 했는데도 그런 건지 의구심이 들 만큼 참 답답합니다. 대표적인 게 현지에서도 꾸준히 지적을 하고 있는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동시 기용. 이게 1 더하기 1이 2가 되면 이제 기본이고 뭐 3이 되거나 4가 될 수도 있는 게 축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손흥민과 케인의 조합이 최근 여러 시즌 동안 1 더하기 1은 2.5, 뭐 3.0 요렇게 되는 그런 조합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페리시치하고 손흥민 선수 조합은요. 1 더하기 1은 뭐 1이에요. 뭐 0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협업이 전혀 안 되고 둘이 만나서 시너지가 안 나면서 서로의 장점을 서로 깎아먹고 이게 페리시치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페리시치라도 잘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나마 페리시치도 지금 토트넘 왔을 때 초기에 비해서 월드컵 거치고 지금 못 쉬고 이러면서 지금 폼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토트넘이 돌파구를 찾는 데 있어서 이 왼쪽 라인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좀 걸림돌이 되지 않나. 참 뭐 페리시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공격적으로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골이 간절히 필요했던 경기였습니다만 뭐 전술도 그렇고 선수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정말 그런 팀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공격적으로 이렇다 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0대 0으로. 끝이 났고요. 자, 손흥민 선수 주요 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트몹 자료인데요. 평점은 6.0. 팀 내에서 퇴장당한 로메로 그리고 5.9점을 받은 해리케인 그 다음으로 낮은 점수입니다. 자, 공격 포인트 없었고요. 슈팅 한 번 기록했는데 이 슈팅도 블록 슈팅, 맞고 굴절돼서 빗나갔기 때문에 기대 득점이 0.02밖에 되질 않는 사실상 슈팅이라고 보기 힘든 시도였습니다. 자, 패스는 24번 시도를 해서 21번 성공, 88%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키패스는 경기 막판에 해리 케인의 헤딩 슈팅으로 연결이 됐었던 프리킥 패스 그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볼 터치는 전후반 통틀어서 38번 정도가 있었고 드리블은 3번 시도해서 1번 성공, 크로스는 4번 시도했는데 한 번도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자, 경합은 모두 9번 했는데 2번 정도만 승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그런 경기였고요. 뭐 사실 손흥민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날 경기에서는 공격진 모두가 무기력했고 특히 중원에서 별로 지원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참 힘든 그런 경기를 하지 않았나. 자, 그러면 영국 현지 매체 주요 평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교체에 나왔던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평점 받은 선수는 포스터 골키퍼입니다. 자, 데일리메일에서 8점. 오늘은 데일리메일하고 꼴딱한 평점을 추가했습니다. 8점을 받았고 풋볼 런던에서 7점을 줬고요. 전체적으로 6.2점. 최고 평점이 6.2라는 것은 참 무실점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박한 점수를 모든 매체들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 평점은 퇴장당했던 로메로 선수 3.2점이고 그 다음으로 낮은 점수가 콘테 감독입니다. 데일리메일에서 무려 6.0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 매체 구영민과 골닷컴에서 2점과 3점씩을 주면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손흥민 선수 페리시치와 함께 가장 낮은 그런 평점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혹평이 막 난무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매체별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살펴볼게요. 자, 데일리메일의 평점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5.5점을 줬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토트넘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선수지만 올 시즌은 최고의 모습과는 계속 거리가 멀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자, 밀란은 손흥민과 페리시치를 무척 손쉽게 다뤘다. 사실 왼쪽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오른쪽 있었던 뭐 로얄이라든지 쿨루셉스키 역시 공격적으로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긴 했습니다만 이 매체에서는 이제 왼쪽 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대안 쿨루셉스키에게 7점을 준 걸 보면 반대쪽에서는 좀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 몇 차례 좋은 장면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지만 뭐 이런 평가를 했는데 글쎄 이건 좀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자, 콘테가 쿨루셉스키를 빼자 일부 홈팬들이 야유를 보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뭐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요 매체에서는 이제 다른 매체들도 좀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클루셉스키보다는 손흥민을 먼저 뺐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반 페리시치 5.5점. 아무런 찬스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토트넘에서의 출발은 좋았지만 그 사이에 길을 좀 잃어버린 느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실히 페리시치는 폼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자, 손흥민과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은 콘테 감독에게 걱정거리일 것이다. 아니 이게 뭐 하루 이틀입니까? 이거를 지금 매체들도 꾸준히 지적을 하고 있고 우리는 뭐 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이걸 바꾸지 않는 콘테 감독이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죠. 손흥민과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 페리시치가 이게 콘테 감독에게 걱정거리가 인 게 아니고 요 둘을 계속 같이 출전을 시키는 콘테 감독이 나머지 모두에게 걱정거리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지 않나.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에게는 8점을 줬습니다. 오늘 토트넘 최고의 선수였다. 몇 차례 선방을 보여주면서 클린시트를 기록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5점 받았습니다. 야 무슨 5점씩이나 줘 얘한테. 자 토트넘 최고의 수비수지만 카드 관리는 큰 문제다. 두 번의 엉성한 태클로 퇴장을 당했다. 뭐 로메로가 있었어도 못 이겼을 수 있지만 어쨌든 로메로가 팀의 어떤 분위기 완전히 찬물을 끼얹으면서 쫓아갈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수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자, 구양민으로 가볼게요. 안토니오 콘테 감독 2점. 토트넘은 너무너무 밋밋하고 길을 잃어버린 팀이다. 손흥민 선수에겐 4점을 줬습니다. 또다시 완전히 부진했다. 이반 페리시치 더 낮은 3점 받았습니다. 강력했던 활력, 팀 동료들에게 주는 영향력 모두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페리시치는 요즘 폼은 선발로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자, 대한 클루셉스키에게 5점을 줬고요. 동료 공격수들보다 더 공을 많이 잡았지만 별로 한 게 없다. 예. 요게 맞는 평가지. 클루셉스키한테 뭐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이유가 없는 경기였는데. 자, 크리스티안 로메로 2점. 1, 2차전 모두 로메로는 빌런이었다. 네, 경기력도 안 좋고 좀 퇴장당하면서 흐름도 끊어버렸고요.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에게 4점 줬습니다. 계속해서 패스 미스를 범하면서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요. 다음으로 골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 3점을 줬네요. 후반전에 변화를 주기 전까지 서둘지 않는 축구를 펼쳤는데 먹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별로 콘테 감독의 어떤 노림수가 뭐 매 경기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콘테 현재 입지는 기이하다. 모두가 올 시즌이 끝나면 콘테가 떠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팀이 리그 4위 안에 들 수 있게끔 영감을 불어넣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뭐 맞는 말이죠. 지금 콘테 감독이 여기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팀의 잔류를 뭐 한다거나 아니면 토트넘 쪽에서 오케이 사인합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면은 그때 무리뉴 감독을 잘랐을 때처럼 무리뉴 감독은 좀 애매한 시기에 잘랐죠. 심지어 컵대 결승전 앞두고 그때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더 감독하고 헤어지는 적기가 아닌가. 물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지적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 팀에서 미래가 없는 감독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네, 좀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지 않나. 근데 오늘 콘테 감독 그 벤치에서 팀이 탈락이 임박해온 상황에서도 그 표정이나 뭐 이렇게 반응을 보면 확실히 좀 마음이 좀 많이 좀 떠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에겐 4점을 줬네요. 또다시 매우 힘든 밤이었다. 콘테가 손흥민을 교체시키지 않은 게 당혹스러웠다. 여기도 좀 비슷한 얘기죠. 클루셉스키를 빼지 말고 손흥민을 뺐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토트넘은 단주마 왜 영입한 거지? 그러니까 단주마나 모ura 같은 선수들을 계속 벤치에 앉혀두고 손흥민에게 왜 계속해서 기회를 주느냐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이반 페리시치에게는 5점을 줬네요. 손흥민과 효율적으로 조화를 이루는데 또다시 실패했다. 수비적으로는 좋았지만 공격에서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고 후반 일찌감치 교체가 됐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는 3점을 줬습니다. 정말 쓸데없었던 두 번째 경고로 퇴장을 당하면서 팀의 8강 진출 희망을 끝장내버렸다. 저는 뭐 여기 다 언급은 안 되는데 퇴장 당한 거 당한 겁니다만 거기서 시간 끄는 거 보고 야 얘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리 케인 4점. 자, 경기 내내 볼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케인은 점수를 낮게 줘도 대체로 그 상황 그 케인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예. 올여름 맨유 이적설이 신빙성 있게 나오고 있는데 토트넘에서의 챔피언스리그 커리어가 끝나게 된다고 치면 자 거기에 어울리는 토트넘 레전드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마무리는 아니었다. 네, 이런 평가 드렸습니다. 풋볼 런던 볼게요. 손흥민에게 3점. 여기는 공격진에게 다 3점 줬습니다. 막판 케인의 헤더로 연결된 프리킥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어지 못했던 아주
끔찍한 경기였다. 해리 케인에게 3점 줬습니다. 매냥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던 막판 헤더 슈팅, 손흥민 프리킥으로를 받아 넣었었죠. 이 장면 외에는 토트넘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 대안 클루스스키 3점. 많은 시도를 했지만 현재 폼이 너무 안 좋다. 예, 이게 맞지. 클루스스키한테 7점 몇 말이야. 자, 히샬리송 3점. 로얄 대신에 들어왔는데 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어. 예, 히샬리송도 참 왜 왔나 싶을 것 같아요, 토트넘에. 예. 페드로 포로 6점 교체로 투입이 됐었죠. 자, 오른쪽에 긴급히 교체 투입이 되면서 확실한 차이점을 만들어냈다. 에미레송 로얄에게는 4점을 줬습니다. 후반 페리시치가 나간 뒤에 왼쪽으로 이동하는 등 좌우를 오가면서 뛰었지만 공격에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후반 25분에 교체가 됐다. 우리가 알던 로얄도 돌아왔어요. 참 토트넘이 안 풀리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잘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2점 줬습니다. 타이밍 놓친 수비로 경기 초반 옐로카드, 종료 11분 남기고 뒤늦은 태클로 두 번째 옐로카드. 토트넘에 온 1년 반 동안 벌써 세 번째 퇴장. 옐로카드는 수없이 받고 무모한 플레이 참 걱정된다는 뉘앙스로 글을 남겼습니다. 참 로메로 참 좋은 선수인데 너무 좀 어그레시브해요.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좀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브닝 스탠다드 보겠습니다. 오늘은 댄 킬패트릭 기자가 아니라 스미스 기자네요. 손흥민 선수에게 5점을 줬습니다. 크로스의 대부분 의미가 없었다. 올 시즌 손흥민이 내내 그랬던 것처럼. 혹평입니다. 자, 해리케인 6점. 미드필드와 해리케인 6점? 잘 줬네. 미드필드와 공격간의 연계가 또다시 부족했다. 토트넘이. 그래서 케인이 그 역할을 해야만 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케인은 부진할 때도 그 이유를 찾아서 이렇게 좀 약간 변호를 해주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네. 막판에 거의 동점골을 넣을 뻔했지만 매냥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이반 페리시치 5점. 자, 월드컵 준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의 활약 좋지 않은 밤이었다. 수비적으로 별다른 보호막이 되질 못했고 토트넘의 부진한 공격에도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히샬리송 5점 줬고요. 굉장히 무기력한 교체 출전이었다. 참 이 팀은 교체 타이밍도 잘 못 잡지만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좀 변화를 주는 경우가 이렇게 흔치 않은 좀 뭐랄까요, 스타팅 라인업 위주의 어떤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인데 이번 경기도 그런 패턴이 좀 반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토트넘이 참 성적도 성적이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앞으로 좀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탑4에 리그에서 남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챔피언스리그 이번 시즌 탈락을 하게 됐고요. 손흥민, 케인 선수가 함께 챔스를 뛰는 게 마지막 경기 아니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긴 하는데 참 모든 우려를 분식시킬 수 있는 모습들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꿀빠.